자, 원의 방정식 단원이 3개고요. 그 중에 오늘 할 게 첫 번째 단원만 할 거예요. 일단 원의 방정식 첫 단원은 원의 방정식이 뭔가에 대해서 알아보는 내용이야. 그래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단원이 그 원의 방정식을 이용하는 활용 단원이다 보니까 다 어려워. 자, 하지만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오늘 그냥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아무래도 오늘 하는 내용이 뭐 내신에도 많이 나오지만 수능에도 뭐 니네 수능 때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현재 기준으로만 얘기하는 거야. 수능에도 되게 많이 나오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거는 단어 자체가 그냥 중요해. 그냥 중요해. 직선의 방정식만큼 중요하고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얘도 어떻게 보면 좌표에다가 그림을 그리는 거기 때문에 함수는 아니지만 함수는 아니거든요. 이거는 함수라고 부르지 않고 나중에 니네가 미분적분을 공부하게 되면은 이렇게 생긴 그림을 음함수라고 불러. 음함수. 음함수. 그래서 니네가 지금까지 함수라고 부르는 1차 함수, 2차 함수 같은 거는 개념적으로 봤을 때는 음의 반대가 뭐냐? 양이지. 그래서 양함수라고 불러. 근데 양함수는 그냥 함수를 보통 일반적인 함수라고 부르는 거를 양함수라고 부르니까 마치 그런 거예요. 이건 니네가 지금 하면 안 되구나. 그냥 보통 통상적으로 부르는 함수들은 양함수라고 부르는데 그냥 말 그대로 함수니까 양이라는 단어가 불필요한 거야. 그래서 빼버리고 그냥 니네가 함수라고 공부하는데 사실은 원래는 양함수, 음함수라는 개념이 있어. 나중에 할 거야. 나랑 하진 않겠죠, 근데. 그거는 한참 뒤에 하니까. 모든 과정이에요. 미분적분이니까 모든 과정이지. 자, 그래서 언젠가는 얘네도 할 거야. 잘 보세요. 얘는 일단 함수는 아니지만 어쨌든 좌표에다가 그림을 그린다는 사실은 똑같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일단 그림을 그리는 과정에서 어떤 노하우가 있는지를 오늘 그걸 다 할 거야. 잘 봐. 그럼 일단 원의 방정식이니까 원이에요. 내가 항상 얘기했잖아. 우리가 평면좌표에서 점을 다루고 직선의 방정식에서는 직선이라는 기본 도형을 다뤘고 이제 요번에 이제 도형다운 도형인 원을 다루는데 원은 사실 중3 과정에서 원의 성질이라는 단원이 있었지? 네. 기억은 나냐? 뭐 했냐? 원주가. 그것만 기억나냐? 또 뭐 있었냐? 기억나는 거 한번 얘기해봐라. 내가 지금 그걸 왜 얘기하냐면 그때 공부했었던 거 여기서 써먹었어. 90도. 적점. 90도. 뭐가 90도야? 뭔 소리야? 이렇게 하지. 적점. 그건 중위 내용이잖아. 적정하게. 중위 내용이 적정하게 반지름하고 90도니까 중위 내용이잖아. 아 진짜요? 네. 중이 내용. 중위 때 한 거예요. 어느 단원에서요? 내신 몇신 때요? 오. 야 오. 우리 되게 빨리 배웠다. 이게 뭘 한 거지 대체? 아휴 됐다. 내가 뭘 말하겠니. 이때 원을 했다. 반지름하고 적점이 수직이라는 걸 했다. 이때 원이 나왔어. 내심이 내저원이잖아. 너왜 자꾸 내저 원? 내저원. 삼각형 안에 접한 거니까 삼각형의 변의 길이가 접선이죠. 원 있잖아. 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자, 일단 얘도 식을 어떻게 나타낼까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할 건데, 자, 이거는 내용 자체가 처음 하는 거니까 다 생소해 그냥. 직선의 방정식은 1차 함수 내용하고 겹치는 거 많았잖아. 그래도 니네가 그래도 처음 배우는 입장에서 좀 다루기가 편했는데 얘는 그냥 생소한 거밖에 없어. 잘 들어야 돼. 자, 그럼 일단 식을 세우려고 하는데 수학은 항상 과거에서 배웠던 거에서 다 출발을 해요. 그럼 일단 어디서 출발하냐? 원의 정의에서 출발을 하는데 자, 원을 어떻게 정의 내렸어? 그 같은 거리에 있는. 그렇죠. 특정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아니 점들의 모임. 그렇죠. 점들의 모임이 정확하게 말로 쓰면은 특정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인데 굉장히 많잖아. 그 점들의 모임을 우리가 원이라고 부르는데 이 정의를 이용해서 식을 찾아내는 건데 별로 안 어려워. 자, 그림 한번 그려볼게. 자, 이렇게 좌표 평면이 있고요. 편의상 1사분면에다가 한번 그려볼게. 자, 이제 니네가 다루는 모든 도형은 고등과정에서는 무조건 저표평면에다가 다 옮겨 그리게 돼 있어. 그럼 이거를 식으로 나타내고 싶은데 이 정의에 의하면 특정 점이라는 거를 원에서 생각하면 중점이 되겠지. 원의 중심. 그 중심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이네. 그럼 여기에 무수히 많은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점을 편의상 x, y 좌표를 갖는 점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점은 내가 표시상 원 위에 있는 무수히 많은 점 중에 하나만 표시한 거야. 그러면 니네가 이건 알지 않냐? 요 점이랑 요 점이랑 연결하면 원 입장에서 뭐래요? 반지름이죠? 그럼 R이라고 표현을 한번 해보자고. 자, 반지름이라고 썼는데 이게 R이라는 거는 길이로 봤을 때는 반지름이지만 이 점하고 사이에서 봤을 때는 떨어진 거리지. 자, 그럼 점하고 점 사이의 거리니까 굳이 의미부여를 하자면 이 반지름은 앞에서 배운 내용 중에 뭘 써먹어야 될까라고 생각하면은 점과 점 사이의 거리인 D1 공식을 활용을 하셔야 돼. 자, 그러면 잘 봐. 요
원의 중점은 딱 고정되어 있는 점이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요. 원 입장에서는. 그냥 하나밖에 없으니까 x, y하고는 좀 다르게 숫자지만 뭔지는 몰라서 그냥 a, b라고 한번 봐봤어요. 얘는 미지수라고 보면 안 돼. 얘가 미지수인 거야. 그렇게 됐을 때 얘랑 얘 사이의 거리를 기원 공식을 쓰면은 이거 아니겠니? 공식은 다 알잖아. 자, x 마이너스 a의 제곱 다음에 y 마이너스 b의 제곱이 자 이게 d1 공식이잖아요. 그게 뭐랑 똑같다고요? 원 입장에서의 반지름인 r하고 같아요. 요게 d1 공식을 써가지고 나타낸 관계식인데 아무래도 루트가 있으면 좀 귀찮잖아. 그러니까 관례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얘를 그냥 양변을 제곱해. 자, 그래서 정리된 식이 어떻게 되냐면 자,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이 어떻게 돼요? 우변이 r제곱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주황색으로 쓴 게 원을 나타내는 식입니다. 이게 원의 방정식. 근데 생소한 내용이 아니죠, 이거는. 왜? 얘 제곱하고 밖에 더 있어? 이거 처음에? 아니잖아. 이거 원. 근데 이게 원의 방정식이에요. 이거를 앞으로 우리가 원을 뜻하는 방정식이라고 표현을 할 거야. 자, 그러면 얘랑 얘를 비교하면서 의미를 한번 파악해보자. 자, 이렇게 쓰는 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요. 표준형이라고 불러요. 원의 방정식에 자, 그냥 표준형이라고 쓸게. 원의 방정식 입장에서 표준형이라고 부르는데 표준형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사실 2차 함수에서 처음 했었지. 2차 함수 때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이건 쓰지 마세요. y는 a의 x-p의 제곱 더하기 q. 이게 원의 방정식이에요. 2차 함수 표준형이지, 이런 게. 그럼 표준형에서 장점이 뭐였어요? 꼭지점의 좌표를 알기가 편했지. 왜? 괄호 안을 0을 만드니까 호랑지 붙어 있는 값이 꼭지점이었잖아요. 그래서 자, 표준형 같은 경우에 2차 함수 입장에서는 꼭지점의 좌표를 알기가 편했는데 그럼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은 뭐가 알기가 편하냐? 얘랑 비교를 한번 해보면 원의 중심이 a, b지. 그럼 여기에서 봤을 때 정확하게 하자고 첫 번째 괄호를 는영 만드는 값, 두 번째 괄호를 는영 만드는 값이 각각 a랑 b라고 나오죠. 그 값이 무조건 뭐가 되냐면 원의 중심이 돼요. 원의 중심. 그 다음에 원 입장에서 봤을 때 반지름이 뭐가 되겠어? 여기 써있는 얘가 반지름이 되겠지. 얘가 원의 반지름인데 이거 하나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 이 책에는 따로 언급은 안 돼 있는데 니네가 뭔가 계산을 할 때 루트가 있으면 자, 이거 좀 개념적인 거니까 잘 이해하자. 이거를 양변 제곱해가지고 루트가 있을 때 양변 제곱해서 푸는 거 우리 많이 해봤잖아. 어떤 단원이든지 간에 많이 해봤죠. 해봤는데 이거를 제곱해가지고 이렇게 정리하는 건 수학적인 논리로 봤을 때 틀린 게 하나도 없거든. 거꾸로 한번 생각해볼래? 이 식을 이용해서 r을 찾아내볼래? 잘 봐봐. 자, 그냥 개념 참고라고 한번 해보자. 크게 문제는 없는데 이게 간혹 어려운 문제 풀 때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서 정리만 한번 하려고 해요. 자,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거를 이용해서 이거를 그냥 r 값을 니네가 직접 찾게 되면 이거 제곱근 모양이지. 얘를 r을 제곱한 게 저변에 있는 식이니까 r을 제곱하는 성질에 의해서 찾으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요 모양이 나오잖아. 맞죠? 이게 그냥 식 계산한 거죠. 그러면 이거하고 차이점이 뭐야? 제곱 안 한 거. 얘는 보니까 플러스인 거 하나랑 마이너스 루트인 거 이렇게 두 가지로 답이 나오지. 이게 뭐를 의미할까요?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r 그 자체가 반지름이 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얘가 r이 이렇게 나온 거잖아. 그치? 뿔만 두 개가 나온 거잖아. 그럼 r의식 같은 경우에는 r이 뭐가 나오냐면 음수가 나와요. 반지름. 근데 반지름이 음수가 되면 안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거 풀었을 때는 반지름이 그 자체인 그냥 r이야. 근데 여기에서의 반지름은 마이너스 r인데 자, 음수가 나오면 안 되잖아, 반지름 자체가. 그래서 마이너스 r이 나와버려가지고 두 개를 뭉뚱그려서 하나의 식으로 표현을 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어? 얘도 양수가 되고 얘도 양수가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두 개를 뭉뚱그려서 표현하는 게 사실은 절대값 r이라고 표현을 사실은 해줘야 돼. 왜? 반지름은 음수가 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두 가지로 생각해야 되더라. 첫 번째, 얘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두 가지로 분류하자. 문제에서 r은 반지름입니다 라고 정해져 있으면 그때는 그냥 r이라고 조건이 있으면 그냥 말 그대로 r은 반지름이라고 생각하고 풀면 돼. 그냥 물 흐르듯이 풀면 돼. 별 문제 없어.
근데 문제에 따로 R이 반지름이라는 멘트가 없으면 니네는 분명히 반드시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R은 반지름 조건이 이거는 그냥 물 흐르듯이 그냥 자연스럽게 풀라는 뜻이다. 알았죠? 얘가 반지름이라는 의미가 따로 없으면 조건이 따로 없으면 자 플러스가 나올 때가 있고 마이너스가 나올 때도 있기 때문에 원칙은 절대값을 씌워가지고 두 번 계산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만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알겠지?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문제 풀다 보잖아. R은 반지름이라고 대부분 적혀 있어. 근데 어려운 문제 들어가면은 요 멘트가 자연스럽게 샥 사라져. 그럼 니네가 그냥 R은 반지름이니까 하고 그냥 모르듯이 막 풀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은 문제가 생긴단 말이야. 알겠어요? 그거로 좀 체크합시다. 그래서 니네가 생각해야 되는 건 문제에서 단 R은 반지름이다라는 게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돼요. 알겠죠? 자, 크게 문제는 안 생겨. 아직은 이제 뭐 큰 문제는 안 생기는데 정리는 좀 해두시라고. 책에 이게 없어. 그래서 좀 확인을 해봤고요. 자, 그럼 이거를 표준형이라고 했다. 그럼 표준형의 장점이 뭔지가 딱 나오지. 원의 중심을 알기가 편하네. 그리고 반지름도 알기가 편하네. 라는 거를 알 수가 있네. 자, 여기까지 큰 문제 없죠. 자, 이런 거를 표준형이라고 하는데 2차 함수 때 표준형 말고 일반형도 있었지. 자, 예제 먼저 하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저거를 써가지고 할 수 있는 가벼운 예제 한 2개만 해볼게요. 자, 진짜 쉬운 거. 시험 문제 나올 수가 없는 문제. 자, 원의 중심이 자, 3,4이고 자, 이걸 이렇게 반지름이라는 멘트가 대부분 적혀 있다 그랬지? 자, 반지름 R이 자, 루트 3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때 원의 방정식을 세워라. 이거 쉽죠? 그냥 대입하면 되죠. 자, 그러면 하나씩 해보자. 괄호 안을 0 만드는 값이 3하고 4인 거잖아. 그러면 x가 있는 괄호에다가 대입했을 때 3이 돼야 되니까 0이 돼야 되니까 x-3이 하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y 문자 있는 데에는 자 y좌표가 4니까 대입했을 때 0이 되려면 y-4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된 거에다가 자 우변이 어떻게 돼 있어? R 반지름이라는 거를 제곱을 했지. 그래서 루트 3을 제곱한 거를 탁 써주면 그냥 이게 답이 돼. 간단하죠? 그냥 원의 방정식 표준형 확인하는 거야. 자, 좀 응용되는 건 뭐가 있을까? 자, 얘는 내신에도 나올 수 있어요. 우리 책에도 있어요. 자, 요거를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원이에요. 자, 원의 방정식. 안 어려워, 근데. 머리로 생각도 할 수 있는데, 자, 우리 처음이니까 그림을 한번 그려보자고. 자, 그냥 가볍게 원 하나 딱 그려보면은, 자, 이런 원이 접역평면에 있는데, 마이너스 코마, 요거랑 요거가 지름의 양끝점이래. 그럼 지름을 하나, 원의 중심을 지나가게 하면서 이렇게 그리면, 자, B점이 만약에 여기 있고, A점이 여기 있다고 치면은, 자, 니네가 알 수 있는 건, 표준형을 써먹어가지고 식을 찾으려면, 반드시 원의 중심하고 반지름을 찾아내야 돼. 그래야지 저 표현을 쓸 수 있단 말이야. 근데 눈에 보이죠, 이게 사실. 어떻게 하면 되겠냐? 중점. 그렇죠. 일단 원의 중심은 중점이지. A점하고 B점 사이 중점이니까 중점 공식 써가지고 찾으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지름의 길이를 찾으면 반지름은 당연히 나오죠. 그럼 지름의 길이를 뭘로 찾아? 두 점 사이의 거리 D1 공식을 써가지고 찾아내면 지름도 찾고 반지름도 찾을 수 있는 거겠지. 자, 그러면 중점 먼저 찾아보자. 자, 얘가 원의 중심이니까 그럼 두 개 더해서 반 나누는 거죠. 암산하자 그냥. 어떻게 돼요? 더해서 반 나누면 마이너스 2, 더해서 반 나누면 1. 자, 이게 중점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D1 공식을 써가지고 지름을 찾으면 뭐 어떻게 돼요? 루트. 자, 얘 빼기 얘의 제곱이면 6이니까 6의 제곱. 얘 빼기 얘 하면 6이니까 자, 이렇게 되죠? 얼마니? 루트 72니까 얼마지? 6루트인가? 자, 따라서 얘가 지름이기 때문에 반지름은 3루트 2가 되겠죠? 반지름은 3루트 2. 자, 그럼 표준형으로 식을 세우면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괄호 안을 0 만드는 값이 2이고요. 괄호 안을 0 만드는 값이 마이너스 1이야. 마이너스 1. 제가 그거 계산한 게 자, 반지름의 제곱이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자, 이거는 뭐 내가 따로 설명하지 않았었는데 이거 되도록이면 정리해서 써. 알았지? 3이라고 쓰고 이것도 제곱한 거 그냥 쓰세요. 알았죠? 학교마다 좀 다른데 대부분은 정리된 걸로 많이 요구하셔. 그러니까 정리한 걸로 써놔요. 자, 그럼 가볍게 응용하는 것까지 한번 해봤어. 덥지? 자, 그럼 표준형에 쓰면 일반형도 있겠네. 2차 함수에서 우리 표준형 말고 일반형도 있었잖아. 그럼 생각해봐봐. 2차 함수에서 일반형은 어떤 모양이었어요? 표준형을 괄호 풀어가지고 동의어끼리 정리한 거였지. 그럼 얘도 자 이렇게 생긴 원의 방정식이 있으면 이거를 제곱을 싹 다 풀어 헤쳐. 귀찮다. 근데 해야 돼. 근데 해야 돼. 자, 그래서 일반형을 한번 해볼게. 자, 일반형이 이렇게 나와요. 자, 얘는 결론부터 한번 얘기하고 넘어갈까? 아까 표준형 같은 경우에 원의 중심하고 반지름을 알기 편하다는 장점이 있었지? 그러면 일반형은 뭐가 장점이 있냐면 이게 사실 2차 함수 때랑 똑같아. 2차 함수 때는 일단 y 절편 개념이 있었는데 얘는 절편은 따로 쓰진 않아. 그거는 좀 제껴놓고 2차 함수 식 세우기 방법이 몇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세 가지. 두 개밖에 없었어. 네 뭐 가지. 있었어요? 큰일 났어. 세 가지. 자, 뭐 있냐? 6가지. 6가지라네? 김나희 공식입니까? 세 가지. 김나희 공식이니까 3가지밖에 안 돼? 네 가지. 4가지지. 물론 이게 개수가 크게 중요하진 않은데 배운 거는 배운 거니까. 뭐 있었냐면 쓰지 마 이거. 뭐 있었어? 꼭지점하고 지나는 점 할 때. 뭐로 식 세웠어요? 표준형으로 세웠어요? 일반형으로 세웠어요? 이게 표준형. 표준형으로 세웠죠. 두 번째. 자, 그 다음에 축에 위치하고 지나는 점 할 때. 지나는 점, 자, 얘 한 개였지? 지나는 점 2개. 얘도 표준형이었지.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였냐면 그 X축과의 교점의 위치를 할 때. 이거는 표준형, 일반형이라고 하기보다는 2차 방정식 세우는 방법 X-알파, X-알파 이 모양으로 했었어. 기억나냐? 그 다음에 맨 마지막 게 뭐였냐면 지나는 세점 할 때. 요거를 알 때가 우리가 뭐를 썼냐면 일반형을 썼단 말이야. 일반형은 효용 가치가 많이 떨어졌어. 2차 함수에서는. 어쨌든 세점을 지나는 세점을 알면 일반형으로 식을 세웠었다고. 그러면 이게 내가 말한 거잖아. 이거 4번이야. 자, 세점을 알 때 일반형을 세워서 2차 함수 때 식을 세웠던 것처럼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도 일반적으로 어떻게 쓰냐면 지나는 세점을 알 때 일반형을 많이 써요. 자, 그럼 일반형은 어떻게 정리되는지 모양을 한번 맞춰보자. 뭐하냐? 뭐하냐고. 몸을 가지고 앉아있어. 아, 진이 질투하잖아. 자, 이게 표준형이었지? 2차 함수 때랑 똑같아요. 전개하는 거야. 전개해서 쭉 정리하면은 자, 차수가 높은 거부터 써볼게. y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ax 마이너스 2by 그 다음에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이 자, 그리고 자 r제곱도 반대로 넘겨요. 는 0 이렇게 정리하면은 이게 전개했을 때 일반형이에요. 자, 근데 공식을 만들려고 어떻게 좀 애들이 수학자가 어떻게 했냐면 자, x 앞에 개수를 a로 바꾸고 y 앞에 개수를 b라고 하고 그 다음에 자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자 요거 전체를 상수항이라고 한번 생각해볼게요. 자, 이것만 해서 일단 정리해보자. 이 모양을 여기다 쓰는 게 낫겠다. 자, 다시 한번 쓸게요. 그럼 정리하면은 이거 마이너스 2a 전체를 a라고 한 거야. 자, ax 더하기 by 요거를 안 썼군요. 자, 요거를 상수항이죠. 이거 x도 없고 y도 없고 c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상수항 전체를 c라고 이렇게 근형 처리한 거를 일단 이렇게 생긴 거를 일반형이라고 하고요. 자, 요게 일반형이에요. 요게 전체가 일반형이고 그럼 모양 맞추기를 좀 해볼 건데 자, 이게 이 식에서 출발하는 거잖아. 그럼 잘 봐야 돼. 원의 중심의 좌표가 a, p고 반지름이 r이잖아. 그럼 요거랑 요거의 관계를 좀 따져봤더니
자, 모양 바꾼 거 봐봐. 자, 이렇게 바꿨는데 여기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만 합시다. 이 모양을 전개해가지고 이걸 전개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거꾸로 이 모양을 또 만들어 놨어. 그러니까 복잡한 걸 일부러 하나만 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냐면 얘는 x에 관한 완전제곱식이랑 y에 관한 완전제곱식 두 개가 있죠. 그거를 모양을 똑같이 만들어주기 위해서 강제로 완전제곱식 만드는 방법을 택합니다. 우리 많이 했죠. 인수분해랑 2차 방정식 할 때 많이 했죠. 그렇죠. 1창의 개수의 절반의 제곱을 더하고 뺐지. 1창의 개수의 절반의 제곱이니까 4분의 a를 자 정확하게 그냥 2분의 a의 제곱이라고 하자. 이거를 더하고 빼는 거지. 자, 그래서 자, 등식의 성질을 써서 양변에다가 이거를 더하자. 그러면 2분의 a의 제곱을 양변에 더했고 그 다음에 y의 제곱 더하기 by 더하기 얘도 2분의 자 절반의 제곱을 더하고 빼는 거죠. 여기에다가 2분의 b의 제곱을 양변에다가 더했어요. 그 다음에 c는 넘겼어요. 자, 그래서 인수분해 했더니 x 더하기 2분의 a의 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y 더하기 2분의 b의 제곱이 되고요. 자, 모변이 좀 귀찮아지죠? 4분의 a 제곱, 4분의 b 제곱 마이너스 c다 통분했어요. 분모를 4로 통분을 했습니다. 그러면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자 이거 통분하니까 마이너스 4c 이렇게 되지. 자, 그럼 모양이 표준형으로 바뀐 거야. 제곱하고 우변이 상수항이잖아. 자, 그렇게 됐기 때문에 여기에서 봤을 때 원의 중심의 좌표를 찾아내면은 어떻게 했어요? 괄호 안을 0 만드는 값이었죠? 여기 마이너스 2분의 a 마이너스 2분의 b 이게 원의 중심의 좌표를 찾는 일반형에서 보는 공식이에요. 이건 일반형에서 원의 중심 찾는 공식이에요. 자, 그 다음에 반지름은 그럼 어떻게 되겠어? 자, 우변에 있는 이게 표준형에서 뭐야? R제곱이잖아. 그렇지? 그럼 특별한 언급이 R이 반지름이다 돼 있으면은 그냥 반지름을 제곱한 것 자체가 R제곱이 얘란 말이야. R제곱이. 그래서 그때 반지름 R을 우리가 어떻게 푸느냐? 루트 씌우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루트 씌웠다고 생각하고 풀면은 어떻게 되겠어? 분모가 2가 될 것이고 분자는 따로 정리가 안 돼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모양 맞추기만 해주면 공식이 딱 하나가 또 이렇게 만들어져. 자, 그래서 이게 어디서 쓰는 거야? 일반형에서 원의 반지름 찾는 공식이에요. 공식. 이제 공식 외워야 되거든요. 자, 그럼 A, B, C의 의미만 찾아봐. A는 뭐였어요? 1차, X 앞에 개수였지? 그럼 외울 때 어떻게 외워? 반 나누고 마이너스 붙여. Y 앞에 개수 반 나누고 마이너스 붙여. 그러면 무조건 원의 중심의 좌표가 되는 거고 이건 그냥 외워야 돼.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C는 뭐야? 평파. 외워야 돼. 그래서 표준형이 아닌 거가 나올 수도 있잖아. 이런 식으로. 그러면 니는 무조건 원의 중심하고 반지름을 찾으려면 이건 적극적으로 써먹으셔야 돼. 그래서 자 이걸 다시 이랬다 저랬다 다시 바꾼 이유는 사실 이 공식을 증명하기 위해서 내가 그냥 쓴 거야. 되게 중요하진 않아. 알겠어요? 자, 그러면 하나 확인 좀 하고 넘어가자. 표준형 말고 지금 일반형 떠들고 앉아있는데 이거 전체 식을 보니까 얘네가 직선이라고 생각한 식은 표현이 항상 이거였잖아. 이거 안 써도 돼요? 우리 직선을 그냥 단 하나의 식으로 표현하세요 하면 이렇게 많이 썼죠. 그래서 A가 0일 때 B가 0일 때 이렇게 저렇고 막 해가지고 직선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나타냈었는데 그럼 얘는 모양이 어때? 직선의 방정식에서는 안 나타났던 X, Y에 관한 2차항이 있지. 맞지? 직선에서 2차항이 전혀 없었잖아. 그래서 원의 방정식일 때는 기본적으로 X, Y에 관한 2차항이 있는데 그냥 2차항이 있는 게 아니라 얘가 앞에가 개수가 똑같죠. 똑같죠.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냐? 원의 방정식의 형태는 일반형의 형태는 자, 두 가지를 좀 기억을 합시다요. x의 제곱, y의 제곱 2차항이 있는데 x, y의 2차항에 v자를 괜히 썼네. x, y 2차항에 개수가 똑바로 공부해야 된다. 1이다가 아니라 같다예요. 1이 내가 지금 쓴 거는 그냥 앞에 개수 같다가 정리가 안 돼 있었으니까 하다 보니까 그냥 1이 된 거지. 나중에 좀 어려운 문제 풀거나 하게 되면은 요 앞에 숫자가 1이 아닌 경우도 있어. 근데 니네가 확인해야 되는 건
1이 아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x하고 y의 각각의 이차항의 개수가 같기만 하면 돼요. 특징이 항상 그래. 같다가 중요해요. 두 번째. 몇 번째 거였어? 네? 두 개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생각해야 되는 거 뭐가 있겠냐. 이 식을 보니까 전체식으로 봤을 때 이건 x, y 문자 두 개를 썼죠. 그러면 차수는 2차로 고정이 되어 있다고 치면은 좀 유일하게 존재하지 않는 항이 뭐가 있냐면 x 곱하기 y에 관한 항이 없죠. 문자 두 개를 썼으면 전체가 x, y 2차식이면 2차 방정식이면 만약 2차 방정식을 생각하면은 봤을 때 니네가 예전에 내림차순 문제 같은 거 풀었을 때 2차식이다로 돼 있으면은 그냥 x 따로 y 따로 있는 항도 있었지만 x, y가 곱해져 있는 항도 분명히 있었어. 근데 얘는 없지 보니까 그 말은 뭐냐면 x 곱하기 y 항은 절대로 존재하지 않아. 얘가 있으면 안 돼요. 두 가지를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2차 항이 있긴 한데 개수가 똑같아. 그 다음에 x 곱하기 y에 해당하는 항은 절대로 없어요. 그렇게 모양이 만족하면은 니네가 이렇게 전개되어 있는 뭔가 정체모를 식을 바라봤을 때 이 두 조건을 만족을 하게 되면은 걔는 원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표준형보다는 일반형이 어렵겠지. 정체를 알 수 없는 뭔가 식이 나와서 얘는 모양이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그냥 무조건 원이거든. 그래서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 전개되어 있는 식이 나와 있으면 이 모양이 맞는지를 일단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돼요. 자, 됐죠? 자, 그래서 일반형에 관해서 한번 공부를 했고요. 뭐 하나 참고로 얘기하면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잘 봐. 얘가 반지름이라 그랬지 얘들아. 네. 반지름인데 반지름이면 당연한 얘기지만 반지름이 0이 되면 원이 돼야 안 돼. 안 되잖아. 그럼 반드시 얘가 양수여야 되겠죠. 그래서 굳이 쓰면은 요 2분의 공식이라고 얘기했던 저거가 0보다 반드시 커야 되다 보니까 얘가 0보다 반드시 커야 되다 보니까 굳이 특징을 하나 발견을 하게 되면은 2는 양수니까 문제가 안 생기고 루트 안에 있는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마이너스 4c라는 정체모를 식이 반드시 값이 무슨 값을 가져야 돼? 양수를 가져야 된다는 것도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반지름이거든, 양수니까. 자, 그러면 일반형 관련된 거 몇 개 한번 해볼까요? 자, 요거 하나 한번 해보자. 자, 내가 아까 일반형을 어디서 많이 쓴다고? 지나는 세 점을 알 때 많이 쓸 수 있다고 했지? 그거를 쓸 수 있는 예제를 한번 해볼까요? 자, 세 점이 있어요. 0,1, 4,1, 1,2라는 요 세 점을 지나는 자, 원의 방정식. 자, 원의 방정식과 자, 중심과 반지름까지 한번 다 찾아볼게요. 자, 그럼 일단 세 점을 지나니까 풀 수 있는 방법이 첫 번째는 이게 있겠죠? 자, 번호를 썼다는 얘기는 두 가지 풀이가 있다는 얘기야. 함수 쓰지 말고 중요해. 아직 쓸 거 많아요? 그러면 네? 아직 쓸 거 많아요? 아, 왜? 애매해? 네. 이거 풀이 두 개 쓸 거니까 양이 많지. 자, 그럼 어떻게 할까? 일단 요거를 일반형에다가 한번 사용을 해보면 자, ABC라는 건 얘들 원의 방정식이야. 그럼 방정식이면 지나는 점이 방정식이지만 좌표평면에다가 그림 그렸으니까 여기에 이렇게 지나는 점 3개가 있다는 거 아니겠어? 그러면 함수라고 생각하면 원래는 안 되지만 어쨌든 그림을 그렸을 때 지나는 점이란 말이야 얘네가. 그럼 니네가 함수 공부했을 때 지나는 점을 항상 어떻게 했어? 주어진 식에다가 대입을 했지. 그래서 저 일반형 모양 요거 있죠, 요거 일반형 여기에다가 각각 대입을 해요. 자, 니네 이건 알잖아. 이게 일반형이야. 원의 방정식을 찾으려면 A, B, C 값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니겠냐? 네. 그러면 문자가 모르는 게 3개가 있어요. 그럼 관계식도 몇 개 있어야 돼? 3개가 있어야 되지. 그래서 요거 대입했을 때, 요거 대입했을 때, 요거 대입했을 때 관계식이 3개가 나와. 그러면 A, B, C를 찾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럼 해볼게요. 자, 여기다가 넣을 거야. 자, 넣으면은 자, X는 빵이고 Y가 1이니까 더하기
자, B 더하기 C는 0이라는 게 첫 번째 점 대입해서 나온 거고. 자, 그다음 두 번째 점 대입하면은 4 대입하고 1 대입하고 4 대입하고 1 대입하고 이렇게 된 거네. 자, 그 다음에 1, 2 대입하면은 1하고 2, 1하고 2 이렇게 대입하면은 자, 아까 말한 대로 관계식이 3개가 나왔지? 이거를 이제 어떻게 풀어? 연립방정식으로 푸는 거야. 자, 푸는 거 그냥 생략할게요. 자, 풀면은 뭐가 나오냐면 A가 마이너스 4가 나오고 B가 0이 나오고 C가 마이너스 1이 나와요. 풀면. 자, 이건 생략. 자, 그래서 따라서 C가 어떻게 나와? X의 제곱, 자, Y의 제곱, 다음에 마이너스 4X, B가 0이고 C가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일반형으로 식을 찾을 수가 있어. 자, 그럼 일단 원의 방정식 찾으라고 했으니까 요거 하나 찾은 거고, 그 다음에 원의 중심하고 반지름은 어떻게 하면 돼? 요 공식 써가지고 쓰면 되겠죠? 공식 한번 써보고 보자. 그럼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자, 중심 찾으면, 자, 어떻게 했어? x개수의 1창의 개수의 절반에다가 마이너스 붙이는 거지. 그럼 1창 마이너스 4야. 그럼 2로 나누고 반지, 자, 마이너스 붙이니까 2가 되죠. 그 다음에 y 1창 y는 지금 현재 시계 보니까 없지. 그러면은 y제표가 그냥 빵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반지름은, 자, 요 공식에다가 대입하면 돼요. 2분의, 자, 루트, 자, a가 마이너스 4야. a의 제곱. b는 빵이니까 안 쓰면 되고, c가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1이니까 더하기 4가 돼서 루트 20이니까 2루트 5죠. 그래서 반지름이 루트 5라고 계산까지 가능해. 자, 이렇게 푸는 게 그냥 일반형 쓰는 방법. 대단한 건 없지. 계획했던 것대로 단 하나도 못 나갔네요. 누구 끝났어요? 하나요? 많이 좀 남았는데 다 3번은 다 못 나가네. 이게 좀 어렵더라고요. 이게 하나도 안 한 거예요? 다 안 했어. 이게 하나도 안 된다고요? 진짜 생 처음 배우네요, 진짜. 처음에 막 아이고 이거 정말. 단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그냥 뒤에 이사람이- 거는 좀 응용이라 뭐 어려운 건 아닌데 그러면 중간 숙제를 먼저 알려. 하다가 끊을 수가 없으니까 그냥 개념 여기까지 하자. 와. 자, 숙제 좀 얘기합시다. 일단 오답노트 오늘 거 라이트쌤만 해와. 네. 바이브는 아직 안 했으니까. 라이트쌤만 오답노트 해오고. 네. 자, 이거 앞에 2단계 돼 있냐? 라이트쌤? 당연하죠. 직선의 방정식. 당연한 거 아닐까? 너 안 해왔잖아. 야, 나 했어. 박준이 안 해.